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하기만 하니 국내에서는 당연히 난리지만 해외 외신들에서는 국내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안보센터의 틸 그룹에서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어서 빨리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로키드 마틴의 경영에도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칼럼이 기재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 전투기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소위 미국산 방위 무기 종속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라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해 미국산 무기의 체계에서 탈피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 측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동맹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방해하기보단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신뢰를 쌓아가서 전 세계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와 로키드 마틴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준다면서 F-35 전투기를 팔았으나 추후 말을 바꾸며 핵심 기술의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로키드 마틴의 부총장 역시 KF-21 전투기가 새로운 해외 수출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할 것이고 전 세계에서 K방산으로 유명해지자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자국의 전투기 판매의 경쟁 관계에 노출되자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로는 5년간 25억 파운드의 투자를 약속한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1,100억 유로 이상으로 전망되는 독일과 프랑스 약 8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KF-21 전투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지속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등 미국과 친밀한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어쩔 수 없이 매년 막대한 금액을 납부하기로 동참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다수 나라에서 자체 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틸 그룹에선 각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장래의 위협이나 전쟁 환경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스텔스 성능과 전투기의 성능, 작전 환경, 무기 탑재량과 데이터 통신 등에 대한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며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KF-21 전투기 개발에서 동맹국의 군사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압력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투기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이나 산업 기반 유지라는 국내 산업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미국이 경솔하게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의 한정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자국 전투기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시키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F-35 프로젝트처럼 미국의 자체 전투기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수법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불평이나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미국 정부의 복잡하고 제약이 많은 수출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동맹국들과 다양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미 공군이나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역시 동맹국들에게 F-22 랩터처럼 절대적으로 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강행하게 만든 주요한 이유라며 미국은 동맹국과의 상호 신뢰, 공조 기회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급성장함에 따라 단독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안전 보장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이 예전부터 동맹국과의 협력 기회를 방해하는 나쁜 버릇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으며, 동맹국들과의 논의나 공동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 프로젝트를 더욱 키워주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거나, 가능하면 동맹국들과의 중복되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정점에 서 있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반면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거나 공동 개발함으로써 동맹국 간의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동맹국에서 증액된 자금은 미군의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4대 방위 사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의 기업들이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요. 물론 축적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은 기술 검증용 항공기를 포함해 시험 제작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로키드 마틴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발 인프라를 로키드 마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개발 인프라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항공기 개발은 앞으로도 로키드 마틴에게 계속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산업은 한국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전투기 부품의 면허 생산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하면서 마침내 KF-21 전투기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들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침내 미국 내부에서도 그동안 너무나 폐쇄적이었던 미국의 기술 공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결국 폐쇄적인 기술 공유 정책에 동맹국들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원인을 미국 스스로 초래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성공을 하였고, 블록2에서 3까지의 기술들을 하나씩 개발을 해나가며 궁극의 6세대 전투기에 한 발씩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나 연구진들이 미국이란 전투기 선진국에게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방산의 열기를 이어 전투기 시장에서 KF-21 보라매가 부동의 1위인 미국을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